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 자영업 시장의 경기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잘 되지 않던 장사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동인구가 줄고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2024년 창업하면 미래가 어두운 업종 탑3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영업 전체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창업하면 다른 업종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업종 3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PC방입니다. PC방의 경우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업종입니다. 기본 요금이 20년 전과 동일하게 아직도 1,000원인 곳이 많고 기본 요금을 인상하면 곧장 인근 PC방으로 고객 유출이 일어납니다. PC방끼리 서로 경쟁에 들어갈 경우에 요금제를 서로 내리는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업종이죠. 심지어 기본 요금이 1시간에 1,000원 미친 곳도 지방 쪽에는 아직 존재합니다. 거기에 PC방 게임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직도 15년 전 게임인 롤이 점유율 43.14%로 1위입니다. 기존 게임들을 대체할 킬러 게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디아블로4 등 PC방을 다시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신작들의 성적이 기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PC방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PC방을 보통 가게 되면 친구들이나 여러 일행들과 같이 가서 게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존 게임 외에 신작 게임들의 흥행이 주춤하면서 PC방으로 손님들을 유인할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 저출산에도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내려온 뒤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고 2023년 2분기에는 0.7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해진 2001년, 2002년생 이후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쭉 내리막길인 상황입니다. PC방 특성상 초중고 학생들의 매출이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학생 인구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PC방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재 0.7명도 깨져 올해는 0.6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시설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 100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 넓은 평수와 초기 자본금도 다른 업종에 비해 커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큽니다. 또한 PC방의 경우 PC 업그레이드 비용을 적립해 놔야 되는데요. 컴퓨터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비용 또한 적립해야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등 기존 비용에 더해 추가 비용까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5년에서 8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요. PC방 사장님들은 보통 PC 한 대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잡아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대 기준 매월 1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4시간을 알바로만 돌릴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을 제외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알바비만 72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근무 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도 가장 취약한 업종입니다. 작년 전기요금 인상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느낄 정도로 역대급 인상이었고 문제는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부족한 매출을 먹거리 매출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력인 PC 이용 요금을 인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업종의 미래가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의 경우도 PC방과 마찬가지로 시설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데 그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입니다. 보통 스터디 카페 창업의 경우 최소 면적은 70평 이상의 총 좌석 70에서 80석 플러스 1인실과 스터디룸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초기 창업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인 작심 스터디 카페의 정보 공개서를 살펴보면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550만원 있고요. 그 외에 인테리어, 간판, 초등물품, 키오스크 등 총계 점포 면적 70평 기준 1억 8,810만원, 약 1억 8,8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별도 금액으로 철거, 소방, 전기 승합, 화장실 등의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데 평수가 큰 만큼 이러한 별도 금액 등은 추가로 2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70평 기준 임대차 보증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총 투자 금액은 약 2억 6,900만원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의 경우도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의 3억에 가까운 금액이 초기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터디 카페 창업의 난립으로 인해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려는 고객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파일을 나눠 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점 수가 많은 작심 스터디 카페와 르하인 스터디 카페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본부에 나와 있는 2022년 평균 1년 매출을 확인해 보면 작심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연 매출 8,966만 2천원으로 월 매출로 나누면 747만 1,833원, 일 매출로 나누면 약 24만 5천원입니다. 르하인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연 매출 7,800만 8천원, 월 매출로 나누면 650만 666원, 일 매출로 나누면 약 21만 3천원입니다. 전체 매출 금액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들어간 돈이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월 매출 700만원, 650만원 이렇게 받아서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저게 그리고 순수익도 아니고 매출액인데 말이죠. 거기에 스터디 카페의 경우 총무를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의 경우 보통 총무, 청소, 주말 청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인원을 채용하는데요. 총무의 경우 보통 회원 중에 할 사람을 찾아서 자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월 25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근무자 채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알바생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터디 카페가 사장이 가게에 안 나와도 오토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총무한테 과도하게 업무를 시킬 경우에 절대로 오래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일 사장님이 하루 2번 정도 나가셔서 중간 비품 채우고 커피 찌꺼기, 쓰레기 정리하고 해주셔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의 경우 여름에는 에어컨을 풀로 틀어서 손님이 춥다고 느껴져 담요를 덮고 공부할 정도여야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전기요금을 함부로 아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작년부터 전기요금이 폭등해서 전기요금이 모두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70형 기준 최소 계약 전력 15kW 이상 되어야 하고 여름, 겨울 등 냉난방 풀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의점입니다. 사실 편의점 업종은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음식점, 술집 등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렸던 업종입니다. 마스크 판매와 진단키트 판매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이러한 매출들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죠. 또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뛰어난 소비 접근성이 부각되었던 가운데 음식점 업종들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집에서 혼술하는 인구들도 늘어나서 주류 매출도 많이 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편의점 업계는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지수 RBSI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 업태의 경우 23년 4분기에 비해 24년 1분기 전망이 더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데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이야기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모든 업태가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편의점의 경우 가장 낮은 65의 전망치를 보였습니다. 점포수 증가로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점포당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매출 전체 성장률은 8.2%였으나 점포당 월평균 매출 신장세는 1%에 그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급격히 올라간 물가로 인해 편의점의 물건 매가들이 한 달 한 달 다르게 가격표를 바꾸면서 가격이 올라왔고 거기에 질린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또한 쿠팡이나 11건가,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저녁에 시켜서 새벽에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물류 센터를 갖춘 업체들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편의점에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지 않게 된 거죠. 편의점의 경우 좋은 점이 내가 필요한 경우 가서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도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편의점을 가지 않아도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그날 당일 훨씬 더 저렴한 물건으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배민에서 운영하는 비마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물건들을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문하고 30분 내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민 비마트 매출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배민에서 음식 배달 대신 쿠팡처럼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집중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제 편의점의 경쟁자는 더 이상 옆가게 편의점이 아닙니다. 수많은 쿠팡, 배민, 11번가 등 이러한 온라인 판매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업체 숫자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 수는 약 5만 4천여 곳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천여 개 증가한 수치이며 편의점 왕국인 일본의 5만 6천 곳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약 3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편의점 숫자는 우리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출점의 기준이 되는 담배권의 경우 기존 거리 50m에서 100m로 기준을 넓히긴 했지만
100m 간격으로 생겨도 편의점의 숫자는 이미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점포당 매출이 떨어지면 결국 고통을 받는 건 수많은 저매출 편의점 점주들일 겁니다. 또 최근 편의점 업계에 커다란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대형마트는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가 폐지가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운영했었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대형마트가 휴업일인 경우에는 가게의 매출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한 달에 2번 대체제 효과도 이제는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도 함께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에 더해 또 다른 편의점의 경쟁 상대가 추가가 된 겁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 시기에 고물가라 편의점에서 물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더욱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업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순수익이 높으신 사장님들도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업종보다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는 업종인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을 창업하시더라도 항상 창업 전에는 10번 더 생각하시고 창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